안녕하세요. 닥터본 성형외과 송인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마 실리콘 보형물 제거 그리고 제거와 동시에 재수술을 오랫동안 시행해 오면서 그동안 제거했던 실리콘 보형물들 중에 조금 특징적인 것들만 몇 개 간추려서 모아봤습니다. 어떤 보형물이 들어있었는지 또 이런 보형물이 들어있을 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재질도 달라 보이고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실리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맨 윗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삽입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이제 실리콘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것부터 한번 보면 요것은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굉장히 얇은 실리콘이죠. 실리콘 시트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삽입한 것 같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좁고요. 두께도 너무 얇아서 과연 이걸 넣었을 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을지 좀 의문을 들게 하는 이제 그런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도 이제 실리콘 시트의 일종을 이제 살짝 가공한 것 같은데요. 이제 형태도 좀 그렇고 이제 두께도 얇아서 이것 역시 수술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보형물도 이제 맞춤형 보형물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보형물인데 면적이 굉장히 좁고요. 두께는 한 2, 3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형물의 문제라면 일단 면적이 너무 많이 좁고 그리고 보형물의 형태가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급격하게 많이 급작스럽게 얇아지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보형물의 경계가 좀 굉장히 잘 드러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형물은 이제 역시 뭐 면적은 좀 좁은데 이제 뒷면을 보면은 이제 칼로 많이 다듬어 놓은 이제 그런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져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보형물을 넣었을 때의 문제는 일단 보형물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 보형물 주변으로 이제 섬유성 피막,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이 생기면서 좀 보형물 티가 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는 이 바닥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이마뼈와 이제 맞닿아 있게 되면 이제 맞닿아 있는 이마뼈에 요철이 생깁니다. 요 모양 그대로 이제 이마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제거만 했을 경우에 조금 이마뼈의 변형이 좀 눈에 띄는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런 형태의 보형물입니다. 다음 보형물은 좀 사이즈는 큰데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재질의 실리콘인데 이제 겉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매끈해 보이지만 뒷면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칼이나 가위로 좀 깎아낸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거를 하게 되면 이마뼈의 변형이 좀 생각보다 심한 편입니다. 다음 보형물은 이제 소위 이제 부채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부채 형태죠. 두께는 이제 가운데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납작한 보형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마의 이제 입체적인 윤곽이랑은 맞질 않죠. 그래서 칼집을 많이 내놔서 안에 넣었을 때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히면서 이제 최대한 이마뼈에 맞게 이제 고안을 한 제품인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마 보형물 중에 사실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집 내놓은 주변으로 다 캡슐 조직이 두껍게 자라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는 여기 아래쪽이죠. 바닥면을 보면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제 조각칼로 파낸 것처럼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보형물이 이제 이마뼈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마뼈의 모양 자체가 요 모양의 정반대 모양, 마치 이제 빨래판 비슷하게 굉장히 울퉁불퉁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형물이 들어있을 경우 저희가 수술 전에는 꼭 이제 얼굴뼈 CT를 꼭 찍어 보는데 이런 보형물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두피 관상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보형물도 뭐 마찬가지 보형물이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뼈 조각들이 좀 자라 있는 이제 석회화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맞춤형 실리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맞춤형 실리콘은 아니고요. 뭐 가운데가 제일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얇게 만들어진 제품이긴 한데 이제 뭐 기성품을 이제 가위로 잘라서 이제 넣은 형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부터는 이제 소위 이제 맞춤형 실리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춤형 실리콘이란 거는 이제 왠지 좀 그럴듯하죠. 맞춤형이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이마 뼈에 맞춘 게 아니라 이마 피부에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뼈 윤곽이랑 맞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에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 놓은 이유는 이제 실리콘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직들이 자라올라서 이제 실리콘 보형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건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이로 자라오는 이제 뼈 조각 같은 것들 때문에 실리콘이 꽉 물려 있어서 실리콘을 제거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탁 찢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보형물도 이제 실리콘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인데 요것은 좀 특이하게 이제 뭐 구멍이 안 뚫려 있네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실리콘 주변으로 이제 석회화 현상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얼굴뼈 CT를 찍어보면 이 뼈 조각들이 다 눈에 띄어서 수술 전에 이 석회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맞춤형 실리콘이기는 한데 이제 삽입하는 과정에서 보형물이 좀 접혀서 들어간 케이스죠. 윗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쪽 옆부분이 이제 완전히 접혀가지고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제거해서 꺼내놨지만 이 접혀진 채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접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혀서 들어간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자각하실 수 있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접힌 부분에 좀 경계가 좀 눈에 좀 심하게 뜨실 수 있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렇게 좀 경계가 많이 띄는 경우에는 좀 접힌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보형물은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경우는 이제 이마의 좌우 관자놀이까지 이제 채우기 위해서 보형물을 크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뼈 위에만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쪽 좌우 끝 부분이 근육 위에 올라가 있게 되면 요 바깥쪽 부분에 이제 캡슐이 굉장히 두껍게 좀 잘 생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피가 차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요. 그렇게 피가 차게 되면 결국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보형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 있을 때 이제 이마뼈에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생기는 이유는 실리콘 보형물의 이제 재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재질의 특성상 부드럽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화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마 모양에 얼추 맞추기 위해서 좀 오목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마에 삽입된 상태에서 이마 피부가 이제 보형물을 이제 압박하게 되죠. 눌러주게 되면 보형물이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펴진 보형물의 형태에 맞춰서 이제 이마뼈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 볼록했던 이마가 실리콘을 넣게 되면 실리콘 때문에 눌려서 이마뼈가 좀 납작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술하신 지 한 10년 이상 되셨다면 한 번쯤은 얼굴뼈 CT 검사 등을 통해서 실리콘 보형물은 좀 잘 있는지 그 주변에 변화는 많이 없는지 어느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제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